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요즘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말이 변호사님 죽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이에요. 참 안쓰러워요. 이럴 때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흔히들 회생, 파산이라고 말하는 도산제도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 회생, 그리고 채무 조정. 이건 개인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 회생,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선 의뢰인에게 맞춰가지고 어떠한 제도로 접근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빚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모두 불가능하거든요. 빚이 너무 많다의 기준이 10억, 5억 원이에요. 담보가 붙은 채무 10억, 담보가 없는 채무 5억 이상이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모두 신청 자격이 안 돼요. 담보부 채무는 쉽게 말해서 근저당 설정해준 채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자세한 구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러프하게 근저당 같은 거 없이 신용으로 빌린 빚이 5억 원이 넘는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일반 회생이라고 부르는 좀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 일단 10억, 5억 미치라고 하면 제가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빚을 졌냐예요. 빚이 은행이나 카드회사, 저축은행, 공인된 대부업체 같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에게서 생긴 채무인지를 물어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개인에게서 빌려서 발생한 빚은 워크아웃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개인 회생만 고려해야 되는 거죠. 좀 고민되는 선택의 문제는 빚이 모두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고 그 액수가 10억, 5억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해요.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이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원금이자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예요. 반면에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빌려준 채무에 한정해서 주로 이자와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들의 채무만 조정될 수 있어요. 워크아웃도 원금의 감면도 가능하긴 한데 하지만 개인회생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워크아웃보다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개인회생이 더 많은 채무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반면에 워크아웃의 장점은 진행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1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수익을 전부 변제해 제공해야 돼요. 만약 3억 원의 빚을 지고 혼자 살면서 매달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400만 원을 변제해 제공하고 당장 100만 원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36개월 동안 1억 4,4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1억 5,600만 원이 면책되는 거예요. 하지만 워크아웃은 최장 8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정된 원금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8년이면 약 100개월쯤 되죠. 따라서 3억 원의 빚이 있고 이 중에 원금이 2억 원이라면 나머지는 이자, 월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은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해 제공하고 나머지 3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8년간 원금을 갚고 결과적으로 이자 1억 원이 면책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짜잘한 고려 없이 좀 러프하게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실무상으로 두 제도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신청 비용 문제예요. 개인회생은 직접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필요해요. 또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송달 비용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힘든 상황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채권자 10명이라고 하면 송달료도 50만 원 정도를
미리 내야 되거든요. 반면에 워크아웃은 신청료 5만 원만 지급하면 돼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전산으로 연락하면 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송달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오신 분 중에서 당장 개인회생에 필요한 200~300만 원의 비용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께는 워크아웃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물론 상담 오시는 분들을 자꾸 워크아웃으로 보내서 돈을 못 벌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구해오시는 수임료를 받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참, 한 가지 더.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달 이상 연체될 것이 신청 요건으로 추가가 돼요. 따라서 3달은 연체됐다고 시달리다가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개인회생은 연체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신청이 들어가면 금융기관의 독촉은 없어져요.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워크아웃은 협약을 통해서 빚독촉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어쨌든 워크아웃은 석 달간은 시달리다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면책 범위가 넓다, 기간이 짧다. 하지만 과정이 좀 더 타이트하고 송달료, 선임료,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개인 워크아웃은 좀 더 많은 가용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면책 범위가 작고 석 달 동안 연체해야 되는 요건이 추가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힘내세요, 사장님들.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